아침의 시작. 이츠키. 빨리 일어나. 늦겠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다. 히토시는 프라이팬에 계란을 부치면서 막내 동생 이츠키를 깨우려고 고함을 질렀다. 남계 가문이 장남으로서 그는 매일 아침 바쁜 하루를 시작했다. 5분만 더. 이츠키는 이불 속에서 꿈틀거렸지만 히토시는 이미 익숙한 듯 한숨을 쉬고 침대로 다가갔다. 억지로 이불을 걷어 올리자 이츠키는 찬바람에 몸을 움츠리며 결국 침대에서 내려왔다. 형, 너무해. 너 늦으면 엄마가 뭐라고 하실 줄 알아? 빨리 씻고 나와. 동생들을 하나씩 깨우고 도시락을 준비하며 히토시는 정신없이 움직였다. 7명이 형제자매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부모님이 일하러 나간 사이 가족을 챙기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부엌 식탁에는 이미 동생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나기사와 유우타는 서로 아침 반찬을 두고 싸우고 있었고, 미호는 졸린 눈으로 밥을 퍼먹고 있었다. 싸우지 말고 조용히 먹어. 히토시가 말하자 나기사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유우타가 내 반찬 뺏어갔어. 내가 먼저 집었거든. 히토시는 한숨을 쉬며 반찬을 더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이 먹고 난 후 각자의 가방을 챙기고 학교로 떠날 준비를 마쳤다. 히토시는 늘처럼 문 앞에서 동생들을 배웅했다. 잘 다녀와. 사고 치지 말고. 동생들이 사라진 후 그는 잠시 숨을 돌렸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하루의 시작이었다. 히토시는 급하게 정장을 걸치고 출근길에 올랐다. 다행히 늦지는 않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회의실로 들어가야 했다. 오늘은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히토시 씨, 준비는 다 됐죠? 상사인 타카하시가 물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발표 도중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하고 말았다. 중요한 자료가 누락된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회의실 안은 순간 조용해졌고 타카하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실수는 어떻게 된 거죠? 히토시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변하려 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지? 그의 실수로 인해 프로젝트 일정이 미뤄지게 되었고 결국 회의가 끝난 후 타카하시는 그를 따로 불렀다. 이번 실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히토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제안을 듣게 되었다. 내 조카를 잠시 돌봐줄 수 있습니까?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내가 당분간 출장이 많아서 조카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이번 실수에 대한 책임을 이걸로 퉁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히토시는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동생들을 돌보는 것이 익숙했지만 상사의 조카를 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히토시는 회사에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돌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 히토시는 사무실을 나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조카를 돌봐야 한다고 직장 상사의 조카를 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집에서도 동생들을 챙기느라 바쁜데 회사에서도 육아라니.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인지 고민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번 실수를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어쩌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퇴근 후 타카하시 상사가 말한 장소로 향했다. 만남의 순간, 약속 장소는 도심에 있는 한 카페였다. 히토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타카하시 상사가 앉아 있었고
옆에는 한 여자아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검은색 머리를 곱게 늘어뜨린 소녀는 나이에 비해 의젓해 보였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와줘서 고맙네, 히토시. 타카하시 상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 아이가 내 조카, 후유카다. 초등학교 5학년이야. 히토시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녕, 후유카. 나는 히토시야. 앞으로 잘 부탁해. 하지만 후유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타카하시가 한숨을 내쉬며 설명했다. 부모님이 갑자기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아직 낯선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어려울 거야. 히토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겠군. 그도 어린 동생들을 돌보면서 처음에는 써먹했던 경험이 있었다. 자, 후유카야, 가방 챙기자. 타카하시가 말하자 후유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당분간 잘 부탁하지. 그 말을 끝으로 타카하시 상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히토시는 후유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남계 가문의 새로운 손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히토시는 동생들에게 큰 소리를 쳤다. 얘들아, 새로운 가족이 왔어. 동생들이 하나둘씩 거실로 모여들었다. 누구야? 여자애잖아? 우리 집에 또 사람이 늘어나는 거야? 얘들아, 조용히 해. 히토시는 동생들을 진정시키고 후유카를 소개했다. 이 아이는 후유카야. 우리와 함께 지낼 거야. 후유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눈길만큼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막내 이츠키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안녕. 너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야? 후유카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보고 히토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적응할 여지는 있겠군. 하지만 그의 걱정은 끝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 후유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와 집을 오가며 새로운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이미 선택은 내려졌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남계 가문에 새로운 가족이 추가되면서 히토시의 일상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서먹한 동거의 시작. 히토시는 후유카의 침대를 정리하며 동생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얘들아, 후유카는 아직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용히 해줘.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특히 나기사와 유우타는 후유카 주위를 맴돌며 관심을 보였다. 너 우리 학교 다녀? 우리랑 놀 거야?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후유카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냥 고개만 작게 저으며 질문을 피해갔다. 히토시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는 후유카가 혼자 있을 수 있도록 방으로 안내했다. 여기는 내 방이야. 편하게 있어도 돼. 후유카는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히토시는 살짝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와 동생들을 바라보았다. 이츠키가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형, 후유카 언니 이상해. 조금 낯을 가리는 것뿐이야.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동생들은 여전히 후유카가 자신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첫 번째 저녁 식사. 저녁 시간이 되자 히토시는 모두를 불러 식탁에 앉혔다. 자, 먹자. 따뜻한 된장국과 생선구이, 그리고 반찬들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다. 후유카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었다. 하지만 그때 나기사가 갑자기 물었다. 후유카, 뭐 좋아해? 후유카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카레. 그 순간
나기사와 유우타의 얼굴이 환해졌다. 나도 카레 좋아해. 우리 집에서도 자주 먹어. 히토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내일은 카레를 만들까? 그 말을 듣고 후유카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짧은 대답이었지만 히토시는 그것만으로도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 밤의 대화. 그날 밤 히토시는 후유카의 방을 두드렸다. 후유카, 잠깐 들어가도 될까? 후유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히토시는 방에 들어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처럼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후유카는 침대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히토시는 안심이 되었다.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렇게 후유카와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히토시는 아직 알지 못했다. 가까워지는 순간. 다음 날 아침, 히토시는 부엌에서 카레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후유카가 좋아하는 카레를 만들어야지. 동생들도 하나둘씩 부엌으로 모여들었다. 형, 나도 도와줄래. 나도. 내가 감자 깎을게. 나기사는 당근을 썰고 유우타는 양파를 다듬기 시작했다. 그러나 후유카는 부엌 근처에서 멀찍이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히토시는 후유카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같이 만들래? 후유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감자를 집어들었다.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자의 껍질을 벗기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지만 열심히 하려는 태도가 보였다. 오, 후유카도 요리할 줄 알아? 이츠키가 신기한 듯 물었다. 후유카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랑 같이 해본 적 있어요. 그 순간 모두의 표정이 밝아졌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후유카가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다. 회사에서의 예상치 못한 변화. 회사에서는 히토시의 실수 이후 분위기가 다소 조용했다. 다행히 타카하시 상사는 크게 꾸짖지 않았지만 그는 이번 기회에 더욱 집중해서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점심시간. 그는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동료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히토시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야 뭐, 집에서도 돌봐야 할 사람이 늘었으니까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타카하시 상사도 히토시를 슬쩍 보며 한마디 했다. 후유카는 잘 적응하고 있나? 히토시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친해지진 않았지만요. 타카하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많이 힘들었을 거야. 네가 옆에서 도와주면 고맙지. 그 말을 듣고 히토시는 다시 한번 책임감을 느꼈다. 그래, 후유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해. 저녁의 작은 변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히토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후유카가 동생들이랑 같이 놀고 있네. 거실에서 후유카는 나기사, 유우타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츠키는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었고 모두가 활기차게 웃고 있었다. 이거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더 잘해. 후유카도 살짝 미소를 지으며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다. 히토시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야. 이제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형성되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사건. 후유카가 가족들과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모습이었다.
히토시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하루빨리 가족들과 편하게 지내길 바랐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모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형, 내일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아도 돼? 나기사가 물었다. 그래, 대신 숙제는 다 하고 가야 해. 와, 신난다. 그 순간, 후유카는 살짝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저도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모두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츠키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 반에도 좋은 애들 많아. 유우타도 맞장구 쳤다. 내가 소개해줄게. 후유카는 처음으로 조금은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히토시는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야. 하지만 그런 따뜻한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다. 사라진 후유카. 다음 날, 히토시는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집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얘들아, 후유카? 그는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때 나기사가 다급한 얼굴로 뛰어왔다. 형, 후유카가 없어. 뭐? 히토시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방에도 없고 아까까지 학교에서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야? 학교 끝나고 같이 나오다가 갑자기 어디론가 가버렸어.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고. 히토시는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타카하시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사님, 혹시 후유카한테서 연락 온 거 없나요? 뭐? 무슨 소리야? 후유카가 없어졌다고? 그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히토시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찾아봐야겠어요. 혹시 생각나는 곳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알겠네. 나도 바로 움직이겠어. 히토시는 곧장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어두운 골목에서 히토시는 후유카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헤맸다. 학교 근처, 공원, 상점가. 그러다 마침내 어두운 골목 한쪽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후유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눈물이 맺혀 있었다. 히토시는 급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후유카는 입술을 꼭 깨물고 작게 말했다. 엄마랑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 순간 히토시는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여전히 부모님이 없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었다. 히토시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울어도 돼. 그러자 후유카는 참았던 듯 울음을 터뜨렸다.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히토시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네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곁에 있을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말해.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줘. 후유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둘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후유카는 처음으로 히토시와 동생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남계 가문에 또 한 번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가족이 된다는 것. 그날 밤 후유카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히토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후유카는 괜찮아요 라고 작게 말했다. 하지만 히토시는 알았다. 그녀가 여전히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이곳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후유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다. 히토시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후유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와드려도 될까요? 히토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란 깨는 거 할 수 있어? 후유카는 살짝 긴장한 얼굴로 계란을 깨기 시작했다. 조금 서툴렀지만 그녀는 집중해서 조심스럽게 계란을 프라이팬에 부었다. 그 모습을 보던 유우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오, 후유카가 요리하는 거 처음 본다. 이츠키도 놀란 듯 말했다. 맞아. 우리 가족이 된 기념으로 후유카가 첫 요리를 만드는 건가? 후유카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지도요. 그 순간 히토시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조금씩 이곳이 후유카에게도 가족 같은 공간이 되어가고 있구나. 학교에서의 변화. 후유카는 여전히 학교에서 조용한 편이었지만 점차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 나기사와 유우타는 후유카에게 다가가 말했다. 우리랑 같이 도시락 먹을래? 후유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다. 이거 네가 만든 거야? 유우타가 그녀의 도시락을 보며 물었다. 응, 오늘 아침에 형이랑 같이 만들었어. 나기사는 감탄하며 말했다. 오, 물결표. 요리도 할 줄 아네. 후유카는 부끄러운 듯 살짝 웃었다. 그렇게 그녀는 점점 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과도 가까워지고 있었다. 뜻밖의 손님. 어느 날 저녁, 히토시는 퇴근 후 집에 들어섰다. 그런데 현관 앞에서 익숙한 사람이 서 있었다. 타카하시 상사님?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히토시,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히토시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무슨 일이죠? 타카하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후유카의 부모님이 연락을 해왔다. 네? 그들이 돌아오길 원한다고 하더군. 히토시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후유카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는데 과연 후유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돌아온 부모님, 후유카의 선택. 히토시는 타카하시 상사의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다. 후유카의 부모님이 돌아오신다고요? 타카하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외 업무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서 조만간 일본으로 돌아올 예정이야. 후유카를 데려가겠다고 하더군. 히토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후유카에게는 부모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야 우리 가족과 가까워졌는데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후유카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저 부모님이 오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타카하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너를 다시 데려가고 싶어 하신다. 후유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기쁨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저는 히토시는 그녀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었다. 후유카,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존중할게. 하지만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후유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의 갈등. 그날 밤, 후유카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부모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나는 정말 떠나고 싶은 걸까? 남계 가문이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이 떠올랐다. 히토시와 함께한 요리 시간, 나기사와 유우타와 함께했던 보드게임, 이츠키와 웃으며 놀았던 순간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들여 주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을 거부할 수도 없었다. 어떡하지? 그녀는 고민 끝에 히토시에게 다가갔다. 형,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토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건 네가 결정해야 해.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줘. 네가 어디에 있든
어쨌든 우리는 내 가족이야. 그 말을 듣고 후유카는 마음 깊이 따뜻함을 느꼈다. 결정의 순간. 며칠 후 후유카의 부모님이 일본에 도착했다. 그들은 후유카를 만나기 위해 직접 남계 가문이 집으로 찾아왔다. 후유카. 어머니가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끌어안았다. 미안해, 우리 딸. 네가 많이 외로웠지? 후유카는 조용히 부모님의 품에 안겼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같이 가자. 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다. 그러나 후유카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여기서도 가족이 생겼어요. 부모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니? 후유카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는 형과 동생들과 함께 하면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만약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도 이곳에서 지내는 걸 존중해 주실 수 있나요?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후유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히토시는 뒤에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새로운 시작. 그날 밤 후유카는 거실에서 동생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너 계속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이츠키가 기쁜 듯 물었다. 후유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 정말 가족이니까.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그렇게 후유카는 진짜 가족으로 남계 가문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녀의 선택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따뜻함을 배울 수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후유카가 남계 가문에 남기로 결정한 후 가족들의 생활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단순히 머물러 있는 손님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서 새로운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그날 아침, 후유카는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히토시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얼굴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후유카? 이렇게 일찍 일어났네? 오늘은 제가 아침을 준비해보고 싶어서요. 히토시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혼자 할 수 있겠어? 네. 형이 가르쳐 준 걸 떠올리면서 해볼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냄비에 물을 끓이고 계란을 풀어 일본식 된장국을 만들기 시작했다. 히토시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후유카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고 있었다. 다 됐어요. 후유카는 기쁜 얼굴로 가족들을 불렀다. 나기사와 유우타는 식탁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우와, 후유카가 만든 아침이야? 엄청 맛있어 보여. 이츠키는 큰 한 숟가락을 떠서 맛을 보고 감탄했다. 완전 맛있어. 히토시는 미소를 지으며 후유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잘했어. 이제 너도 우리 집의 요리 담당이 될 수 있겠는데? 후유카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그녀는 이제 이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있었다. 새로운 꿈. 며칠 후, 후유카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히토시는 우연히 그녀의 방을 지나가다가 그녀의 그림을 보고 말을 걸었다. 이거 네가 그린 거야? 후유카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어요. 부모님이 바쁘셔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히토시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다. 너무 잘 그렸어. 혹시 앞으로 그림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
후유카는 깜짝 놀라며 히토시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응,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가 도와줄게. 후유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미술을 더 배워보고 싶어요. 히토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주말에 미술 학원을 알아보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이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작은 변화, 큰 의미. 후유카가 남계 가문에 온 이후 가족들 사이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나기사는 후유카에게 그림을 배우고 싶어 했고, 유우타는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츠키는 후유카를 언니라고 부르며 무척 따랐다. 히토시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다 함께 거실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일은 우리 다 같이 나들이 갈까? 히토시가 말했다. 좋아요. 어디 가요? 후유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정해봐. 후유카는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바다에 가보고 싶어요. 바다? 모두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릴 때 부모님과 바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가보고 싶어요. 히토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내일은 바다로 가자. 가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이제 후유카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함께할 가족이 있었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바다로 떠나는 가족 여행. 다음 날 아침, 남계 가문이 집은 평소보다 더욱 활기찼다. 모두가 들뜬 얼굴로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다들 준비됐어? 히토시가 외치자 나기사와 유우타가 짐을 들고 뛰어나왔다. 응, 나 샌드위치도 챙겼어. 나는 수영복 가져왔어. 이츠키는 모자를 썼다가 벗었다가 하며 고민했다. 형, 이 모자 어때? 잘 어울려. 그때 후유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살짝 긴장한 기색이 보였다. 어때? 요? 나기사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우와, 후유카, 바다의 여신 같다. 후유카는 부끄러운 듯 웃었고 히토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어울려. 이제 가자. 그렇게 해서 남계 가문은 바다로 향했다. 파도 소리 속에서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신나게 바닷가로 달려갔다. 우와, 바다다. 물 진짜 시원해. 유우타와 나기사는 벌써 신발을 벗고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 이츠키도 따라 들어가면서 소리쳤다. 형, 우리도 같이 해. 히토시는 웃으며 후유카를 바라보았다. 너도 들어갈래? 후유카는 파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실 바다에 오랜만이라 조금 무서워요. 히토시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천천히 적응하면 되지. 내가 같이 있어 줄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물가로 다가갔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끝을 스치자 후유카는 살짝 움찔했다. 하지만 이내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시원하고 좋아요. 히토시는 그녀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조금씩 변해가고 있구나.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가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깔고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 나기사가 신나서 말했다. 우리 소풍 같아. 유우타는 후유카가 만든 주먹밥을 한 입 먹고 감탄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네가 만든 거야?
후유카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응, 아침에 형이랑 같이 만들었어. 최고야. 가족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푸른 바다가 배경이 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속에서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노을 속에서의 약속. 해가 저물어 가며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후유카는 모래 위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릴 때도 이렇게 부모님과 바다를 본 적이 있어요. 히토시는 그녀 옆에 앉으며 물었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 후유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녀는 잠시 히토시를 바라보다가 덧붙였다. 지금은 더 행복해요. 히토시는 그녀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그럼 됐어. 우리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니까. 후유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곳이 내 집이야. 그녀의 마음속에서 바다보다 더 깊고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다. 영원한 가족의 의미. 바다 여행을 다녀온 후 남계 가문의 일상은 더욱 단단해졌다. 후유카는 더 이상 어색한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히토시는 후유카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오늘은 무슨 그림이야? 후유카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 속에는 남계 가문의 가족들이 해변에서 웃고 있었다. 히토시는 감탄하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네. 후유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한테는 이제 이곳이 진짜 가족이에요. 히토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우리도 널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형, 고마워요. 이제 후유카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다. 시간이 지나면서 후유카는 학교에서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가족들과도 더욱 가까워졌다. 그녀는 히토시에게 말했다. 형, 저 이제 미술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히토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럼 너를 위한 미술 학원을 찾아보자. 후유카는 환하게 웃었다. 이제 그녀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진짜 가족이란 어느 저녁 남계 가문은 다 같이 거실에서 모여 앉아 있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우리 가족의 규칙을 하나 정하자. 나기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어떤 규칙? 유우타가 물었다. 이츠키가 손을 들고 말했다. 항상 함께 밥 먹기. 좋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후유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켜주기.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내 히토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당연한 거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 순간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후유카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제 영원히 이곳에서 살아갈 거야.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남계 가문이 진짜 가족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후유카의 이야기는 단순한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아니었다. 그녀가 겪은 변화는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관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이해하며 점점 따뜻해졌다. 혼자였던 소녀는 이제는 함께 웃고 울며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을 가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는다. 가족이란 서로를 받아들이고 지켜주고
함께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사랑과 신뢰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후유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가 선택한 집, 남계 가문은 이제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가족이 되어 있다. 가족이란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서 만들어진다. 영상이 의미 있다면 스토리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가족의 따뜻한 스토리를 팔로우하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